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의 문막에 나와 있고, 이곳은 자작나무를 품종별로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는 한 농가입니다. 이 농장주분과는 제가 한 2년 전에 연이 돼서 다양한 자작나무들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키우는 자작나무 전문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미 훌륭하게 자작나무를 키우시고 있고, 또 이미 판매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제가 상담을 해서 조성한 농장 중에 그래도 가장 성공적인 편에 속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날씨가 추울수록 좋아서 경기 중부나 북부 또는 강원도 지역에서 굉장히 활용을 하기가 좋은 소재가 바로 자작나무거든요. 수익 창출용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자작나무들 품종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작은 플러그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작은 플러그가 몇 년 정도 걸려서 이 정도 성장을 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게 자작나무가 단순히 외대뿐만 아니라 다간형으로 키워진 것들도 있어서 이런 다양한 형태도 살펴볼 테니까, 자작나무를 그냥 정원에 해서 구매를 하실 분들이든, 아니면 특히 이제 농사, 귀농으로 자작나무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 자작나무 중에 로얄 프로스트라는 품종입니다. 이건 이제 로얄 프로스트 플러그는 아닌데요, 올해는 없어서 이 로얄 프로스트 플러그를 심어서 만 2년 정도가 되면 요 정도 크기나, 아니면 요 정도 제 앞에 있는 정도 크기, 그러니까 한 1m 70에서 2m 위아래, 그리고 두께는 두꺼운 것들은 엄지손가락 2개 정도, 그리고 가는 것들은 한 중지 이상 정도, 엄지손가락 정도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얄 프로스트는 제가 자작나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나무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 잎이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이 5월 2일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파리가 이렇게 햇빛을 보는 환경에서는 아름다운 초콜릿 컬러로 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목피에 하얀색에 초점을 맞춘 그런 조경수로만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렇게 이파리에도 컬러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겨울뿐만 아니라 이파리로 가득한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에도 이렇게 자색으로서 정원의 컬러감을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금 숲이는 약간 이제 하단부부터 조금씩 흰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요즘 이제 제큐먼티 도렌보스나 이렇게 빨리 하얘지는 자작나무가 많다 보니까 숲이가 하얀색으로 발현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일반 백자작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반 백자작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만으로 한 5년에서 7년 사이 돼야 본격적으로 하얘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비슷하게 하단부부터 조금씩 목대가 두꺼워질수록 하얘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얄 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하얀색이 핵심이 아니라 전 이 잎의 자색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파리의 광택감도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형수로 활용을 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도 국내에 개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혹 가다가 이 로얄 프로스트가 자작나무가 겨울에 강한데도 불구하고 동해를 입어서 죽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계시다고 해요.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을에 어린 모종을 심으면 동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건 작년 봄에 심어졌거든요. 작년 봄에 심어져서 지금 여기가 강원도 원주인데도 불구하고 추위에는 전혀 이상 없이 잘 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무에 편차가 있어서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는 정도지, 추위에도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 수종이니까 그 점을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골든 오벨리스크라는 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로는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농가 원주에 아주 산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봄에 누가 훔쳐갔다고 해요. 이 나무가 워낙 이제 밝고 좀 화려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자색인 로얄 프로스트 옆에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실제로 보면 그 이파리의 화사함이 아주 좋아서 일반적인 자작나무는 사실 짙은 초록색 잎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눈을 보게 되면 밝은 황금빛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골든 오벨리스크의 장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로얄 프로스트와 마찬가지로 이 숲이의 컬러에만 관상 가치가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봄부터 가을까지 이파리가 있을 때도 정원에 이파리의 컬러로서 화사하게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그런 수종으로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자작나무를 외대로 이렇게 조림을 하거나 울타리를 해서 거의 숲이의 색깔을 감상을 하는 데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서구권이나 이제 유럽 쪽
특히 서유럽 쪽에서는 이 자작나무를 우리가 흔히 아는 벚나무, 산딸나무, 이팝나무처럼 막대사탕 형태로 가지를 벌려서 하나의 포인트목으로서 그 수영도 즐기고 이 이파리의 컬러감을 감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서 자작나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로얄 프로스트나 골든 오벨리스크처럼 이파리의 컬러감이 있는 걸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품종 역시 요만한 플러그를 식재를 한 지 한 만 2년 정도 지났다, 아니면 2년 반 정도 지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키가 한 성인 여성에서 성인 남성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농장주분께서는 이 골든 오벨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수피로 보는 그런 나무는 아니다 보니까 외목대로 잡기보다는 다간 형태로 가지를 많이 발생시켜서 이 밝은 빛에 이파리가 풍성해 보이게끔 하시다 보니까 키가 상대적으로 좀 덜 자란감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파리 컬러감이 들어가는 자작나무들은 여러분들이 만약 자작나무 농장을 만들고 싶을 때 주류가 될 순 없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한 20%에서 30% 정도 이런 수종이 들어가면 저희같이 나무를 유통을 하거나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한 군데서 다양한 자작나무를 수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고려를 하시고 알아두셔야 할 수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파이더 엘리라는 나무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카메라로는 잘 티가 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만한 플러그를 만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키웠다고 보시면 되는데 벌써 키가 2m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스파이더 엘리의 특징은 우리가 나무의 수형을 얘기를 할 때 운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가지가 꾸불꾸불하게 휘어서 자라는 걸 저희는 운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스파이더 엘리라는 품종이 운용 자작나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릴 때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플러그가 조금씩 휘어서 곡선을 그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나이가 점차 먹어갈수록 이렇게 목대에서부터 구불구불한 형태로 자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독특한 수형을 가진 이런 수종을 선호하는 매니아층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권할 수 있는 품종이고, 이게 중심 목대뿐만 아니라 뻗어나오는 가지도 모두 구불구불하게 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나무가 좀 더 크게 되면 훨씬 더 이런 독특한 수형이 강조가 될 거예요. 그럼 정말 그 풍경이 생경해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수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자작나무 농장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가지가 휘어서 자라는 나무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상당히 명확해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하시기도 하고, 사실은 아주 대중적인 수형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비중을 너무 높게 하시면 사실 판매할 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작나무 농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때 한 전체의 10% 정도를 이렇게 독특한 자작나무를 활용을 하시면 판매량은 많지 않지만 가격으로서 쏠쏠하게 받기가 또 좋은 수종이 또 이런 수종이어서 그렇게 소량의 비율로 키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심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가지가 휘거나 이런 것들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늦어서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라요. 지금 이렇게 키가 많이 클 만큼. 그래서 사실은 이 순환 시기도 굉장히 빨라서 자작나무 농장을 브랜딩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적은 비중으로서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제큐몬티 도렌보스라는 자작입니다. 나무 재테크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나무 농사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작나무에 좀 관심이 있다면 알 수밖에 없는 품종이에요. 국내에 들어온 지도 꽤 시간이 흘렀고 워낙 오랫동안 좋은 또 시세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제큐몬티 같은 경우는 한 6점, 7점 되는 나무는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요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큐몬티 도렌보스는 언뜻 나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른 평범한 자작나무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작나무의 가장 큰 가치는 수피의 색깔에 있잖아요. 수피의 하얀색 컬러에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자작 같은 경우는 두께가 성인 남자의 손목 정도 돼야 수피가 본격적으로 하얘지기 시작하는 반면에, 이 제큐몬티 같은 경우는 3, 4년 차부터 수피가 하얘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자작은 수피
수피가 하얘지더라도 검은색 반점들이 남는 반면에 이 제큐몬티 같은 경우는 수피가 정말 매끄럽고 깔끔한 흰색이 형성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피의 하얀색이 깔끔하고 지저분하고의 차이가 사실은 나무가 어릴 때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나무가 좀 커지거나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차이로 느껴질 정도로 빼어난 수피의 컬러감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밭의 제큐몬티 같은 경우는 이런 플러그를 심어서 햇수로는 3년, 만으로는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한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두꺼운 두께로 밑에서부터 서서히 하얀색을 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큐몬티를 다 조직배양묘로만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큐몬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생, 그러니까 이 자작나무에서 씨가 달린 걸 심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씨앗으로 키우는 건 아무래도 변종 발생률이 높거나 아니면 자작나무의 원종으로 리버전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을 오랜 기간 해보니까 특정한 밭에서 심은 이 씨앗으로 된 실생묘들은 수피가 굉장히 깔끔해서 제큐몬티와 큰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밭은 백자작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손목까지 두께가 두꺼워져도 수피가 지저분하게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은 모종 단계에서는 그걸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조직배양묘만 취급을 하고 있는 거고, 실생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훨씬 싸요. 씨앗으로 재배된 것들이 가격이 훨씬 싼데, 여러분들도 그냥 백자작이 나오든 제큐몬티가 나오든 좀 저렴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취급하지 않지만 씨앗으로 된 모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확실한 제큐몬티를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큐몬티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건, 최근 들어서 이제 다간형이라고 나무 수형을 부를 때 외목대는 당연히 기본 줄기 하나를 가지고 형성이 되는 수형을 얘기를 하고, 다간은 밑에서부터 하단부에서부터 가지가 여러 개를 형성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특히 자작나무는 이 외대, 외목대로 된 것과 다간 형태로 된 것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다간으로 된 것들은 한 엄지손가락에 줄기가 3개에서 4개만 나와도 제가 작년에 납품을 할 때 매입을 해보니까 1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무 수형을 잡는데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간형으로 잡는 걸 추천을 하는데, 다만 당부드릴 건 성인 남자 허리쯤에서 가지를 여러 개 받는 건 전혀 다간형이 아닙니다. 최소한 성인 남자의 정강이의 절반 선에서 최소한 가지가 벌어지고 3지 이상은 나올 수 있어야 다간이라고, 2지만 있어선 다간으로 평가를 받거나 다간의 가격을 측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부분 잘 참고를 하시고요. 제큐몬티 다간을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밑에서 눈 위에서 잘라서 가지를 여러 개 받는 방법도 있고, 저렴한 플러그를 여러 개를 심어서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순을 잘라서 조성을 한다는 건 가지를 여러 개를 발생시키는 걸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은 초보자분들에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개를 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잘 참고를 해주시고, 내가 좀 나무에 이 농장에 투자를 할 시간이 좀 확보가 돼 있다 하면 다간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작나무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좀 큰 게 이제 국내에도 꽤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품종의 특성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기도 했고, 특히 요즘 이제 나무 심는 거 많이 물어보시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수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때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강원도 원주인데도 추위 피해 없이 이렇게 잘 견디고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한번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목 재테크 또는 이제 귀농 아니면 나무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자작나무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건 좋은 수종만 결정을 한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 이 농장주분도 농사 경험이 별로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들여서 키운 흔적이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보시면 5월 정도 돼가는데 잡초도 거의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보통 이 정도 한 2년 정도 경과가 지나다 보면 제초 매트나 비닐 같은 게 터져서 뭐 날리기도 하고 찢어져 있기도 한데, 그런 거를 다 꾸준히 체크를 하셔서 깔끔하게 하시는 것만 봐도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수종과 농장주의 성실함이 만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 좋은 수종과 또는 이제 농장주의 성실함이 부족하면 또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게 이 나무 농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셔서 이 나무 농사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